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윤비희입니다. 저는 솔루션 개발팀에서 시스템 개발 및 평가, 검증 최적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EDSFF Based Storage Solution을 주제로 EDSFF의 장점과 에코 확장을 위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표는 먼저 기존 스토리지 폼팩터가 가지는 단점을 극복하는 EDSFF의 장점과 EDSFF 에코 확장을 위한 E1.S 레퍼런스 시스템 포세이돈 V1에 대한 설명, V1에서 더 나아가 E3가 적용된 PCI Gen5 기반 레퍼런스 시스템 포세이돈 V2 소개, 마지막으로 포세이돈 V1 시스템 평가 결과 및 시사점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EDSFF는 Enterprise and Data Center Standard Form Factor의 약자로 최근 스토리지 프로젝트에서도 핫한 주제이며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많은 벤더들이 EDSFF 기반 솔루션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기존 U.2는 1988년도에 발표된 폼팩터로 하드디스크에 먼저 적용되었으며 후에 SATA 및 SAS 인터페이스의 SSD가 출시되면서 HDD를 대체하게 되어 SSD도 2.5인치 폼팩터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5인치는 HDD에서 파생된 설계 표준으로 서멀 디자인적으로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 열 방출에 불리한 구조를 가져 시스템 내부 온도를 상승시키는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대체하는 폼팩터인 EDSFF는 이러한 기존 디바이스의 한계를 극복하는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우선 같은 시스템에서 EDSFF를 사용해 용량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E1.S, E1.L을 사용해 원유를 구성하거나 E3를 사용해 투유 서버를 구성할 때 각각의 폼팩터는 다양한 사이즈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능 증가가 가능합니다. EDSFF는 최대 70W, 16레인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이는 EDSFF가 SSD보다 더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PCI 디바이스까지 커버 가능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플렉서빌리티입니다. EDSFF는 E1.L, E1.S, E3 등의 다양한 폼팩터를 가지고 있으며 12W에서 70W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파워 옵션, 그리고 4레인, 6레인, 16레인의 커넥터 옵션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센터 필요에 맞게 다양한 시스템을 디자인할 수 있고 다양한 기능의 디바이스들이 같은 폼팩터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3 SSD 디바이스, E3 엑셀러레이터 또는 E3 메모리 익스펜더 등이 시스템 내에서 같은 슬롯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EDSFF의 장점들 덕분에 미래의 PCI Gen5 또는 더 높은 성능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디바이스는 EDSFF가 적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설명할 포세이돈 시스템과 EDSFF 레퍼런스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미래 에코 시스템의 확장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페이지는 기존의 컨벤셔널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서버를 구성한 사진과 EDSFF를 통해 서버를 구성한 사진입니다. 기존의 U.2를 사용한 원유 서버의 경우 좌측 상단에 보시는 것과 같이 U.2를 가로로 10개를 꽂아 원유 서버 구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E1.S 9.5mm SSD를 사용하여 원유를 구성할 경우 동일한 높이에도 불구하고 SSD 32개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기존 U.2 시스템의 SSD를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꽂았을 경우 기존 U.2 SSD는 24개까지 장착이 가능한 것에 비교해 보았을 때 같은 높이의 투유 서버에 E3.S 1T SSD를 적용할 경우 40개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또한 40W 또는 70W를 사용하는 고성능 디바이스로 E3.S 2T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EDSFF는 원유,
F2U 시스템에 적절한 폼팩터로 시스템의 용량과 성능을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의 PCI 디바이스가 미래의 EDSFF를 채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 차간에 메모리 벤더인 삼성전자와 시스템 벤더인 인스퍼, 데이터 센터 업체인 네이버가 함께 EDSFF 디바이스의 고시스템 확장을 위해 포세이돈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메모리에 대해 잘 아는 삼성전자를 통해 메모리 최적화 설계가 가능했으며 시스템을 잘 아는 인스퍼를 통해 아이디어 구현 및 차세대 시스템 설계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 업체인 네이버를 통해서는 데이터 센터의 리퀘어먼트, 그리고 테스트 조건 등을 확보해 실제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부분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각 분야에서 잘 아는 벤더들이 협력해 포세이돈 V1 개발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포세이돈 시스템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오픈소스로 개발했으며 오픈 커뮤니티 프로젝트인 OCP에 컨트리뷰션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은 GitHub, OCP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우리는 포세이돈 시스템을 통해 EDSFF와 NVMe 에코시스템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포세이돈 V1 서버의 탑뷰와 프론트뷰입니다. CPU 투소켓과 PCI 스위치 2개, 그리고 E1.S SSD 32개가 연결되어 서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9년 포세이돈 프로젝트를 시작해 2020년 OCP 버처 서밋의 포세이돈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오른쪽은 포세이돈 V2 서버의 탑뷰와 프론트뷰입니다. PCI Gen5 기반 V2 레퍼런스 시스템은 CPU 투소켓이 PCI 스위치 없이 SSD로 연결되는 것이 특징으로 현재 인스퍼사와 개발 중에 있으며 올해 2021년 OCP 글로벌 서밋에 발표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V1 레퍼런스 시스템은 원유 시스템으로 E1.S 32개로 구성했으며 PCI Gen4 선행 검증 환경 제공 및 당사 E1.S 제품 생태계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레퍼런스 V2 시스템은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먼저 E1.S 1T 22개가 적용된 타입 1, 그리고 E1.S 2T 8개와 E3.S 1T 8개가 적용된 타입 2가 있습니다. 두 가지 타입 모두 PCI Gen5 기반 제품 생태계 확장 및 선행 검증 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V2는 내년 양산 예정이며 포세이돈 V1 시스템은 인스퍼가 올해 4월 성공적으로 양산해 현재 POC를 삼성과 네이버 데이터 센터에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세이돈 V1 시스템 평가 결과 리뷰에 앞서 포세이돈 V1 시스템의 토폴로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세이돈 V1 시스템은 PCI Gen4 E1.S SSD 레퍼런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픈소스로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NVMe 오브 타겟 노드에 최적화 설계되어 245TB 용량을 제공하며 400GB 이더넷 이상의 고대역 네트워크 성능과 저지온 I/O를 제공하는 S86 기반의 스토리지 서버입니다. 포세이돈 V1은 균일한 I/O 성능을 제공하고 CPU 소켓 트래픽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칭적인 CPU 토폴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PCI 스위치 기반으로 CPU 쪽으로 업링크 31레인, SSD 쪽으로 다운링크 64레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CPU는 64레인을 제공하는데 각각 16레인씩 4개의 포트가 PCI 스위치, PCI 슬롯, OCP 닉으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이 중 32레인이 슬림 라인을 통해 PCI 스위치로 연결되며 이것이 업링크입니다. 또한 다운링크는 64레인이 연결되어 있는데 E1.S SSD는 최대 4레인의 대역폭을 제공하는데 이 모든 대역폭을 최대한으로 쓰기 위해 각 스위치마다 16개의 SSD가 최대 대역폭을 가지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 스위치가
대칭적인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포세이돈 V1에 적용된 PM9A3 SSD는 세계 최초 OCP 인증을 받은 SSD로 OCP NVMe 스펙을 만족하며 PM9A3 전 제품에 OCP 로고를 적용 중입니다. V1 시스템 평가 결과에 대해 리뷰하겠습니다. 우리는 스토리지가 일정하고 안정적인 성능을 보이는지 평가하기 위해 두 가지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왼쪽 그래프는 포세이돈 V1 서버에 장착된 32개 SSD의 개별 성능을 보여주며 모든 슬롯의 시퀀셜 리드 성능이 약 6.4GB/s로 일정하고 안정적인 I/O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 SSD 스펙에 나오듯이 PM9A3 SSD의 최대 읽기 성능은 약 9.5GB/s입니다. 이는 포세이돈 V1 시스템은 평균 6.4GB/s의 일정한 성능이 나오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PCIe 스위치를 사용해 약간의 레이턴시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32개 SSD를 1개부터 32개까지 1개씩 늘려가면서 테스트한 어그리게이티드 평가 결과입니다. 시스템 PCI 토폴로지에 따라 성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대역폭이 최대 102GB/s까지 표시됩니다. 이것은 이론상 최대 대역폭인 128GB/s의 80%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프가 계단식으로 증가하면서 나오는 이유는 SSD 4개까지 성능이 점점 증가하면서 나오다가 4개가 넘어가면서부터는 CPU와 PCI 스위치 간 16레인이 세츄레이션이 되면서 성능이 일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 후 일정 이상의 SSD가 늘어나 다른 PCI 대역폭을 사용하게 되면서 성능이 증가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과 같이 계단식의 그래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이 퍼포먼스, 하이 캐패시티 어플리케이션에서 V1 시스템의 로컬 I/O 성능 평가를 하기 위해 레이드와 파이 시스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성능은 4개 SSD로 레이드를 구성하여 평가한 것으로 블락 I/O 성능과 ext4 파이 시스템 성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레이드 0을 구성했을 때의 성능이며 오른쪽 그래프는 레이드 5를 구성했을 때의 성능입니다. 파란색은 SSD 4개가 낼 수 있는 최대의 성능을 의미하고 오렌지색과 회색은 각각 블락 I/O와 ext4 파일 시스템 성능을 의미합니다. 블락 I/O는 소프트웨어 MD로 레이드를 구성했을 때의 성능이며 파일 시스템 성능은 소프트웨어 MD 레이드로 구성 후 파일 시스템까지 마운트했을 때의 성능을 의미합니다. 레이드 0에서는 시퀀셜 리드 라이트 성능이 최대 성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소프트웨어 레이드 및 파일 시스템 오버헤드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드 5에서 라이트 성능이 최대 성능과 비교했을 때 블락 I/O와 파일 시스템 성능 저하가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히 분석해보면 시퀀셜 라이트에서 블락 I/O, 파일 시스템 모두 약 85% 정도의 성능 저하가 발생하였으며 랜덤 라이트에서도 약 80%의 성능 저하가 발생하였습니다. 레이드 5에서 라이트 성능이 낮게 측정되는 이유는 MD 소프트웨어 오버헤드 및 패리티 빗 연산이 추가되어 특정 코어가 세츄레이션 되면서 CPU 오버헤드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따라서 고성능 SSD 성능 저하의 큰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ext4 파일 시스템 평가 중 또 다른 특이점으로는 레이드 0에서 시퀀셜과 다르게 랜덤 라이트에서 블락 I/O와 파일 시스템 성능 차이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파일 시스템 오버헤드에 대한 추가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XFS 파일 시스템에서 ext4 파일 시스템 대비 랜덤 라이트 성능이 410K IOPS에서 1600K IOPS까지 약 4배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최대 성능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블락 I/O에 비해 낮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기존의 ext4, XFS 파일 시스템과 MD 소프트웨어 레이드는 기존 HDD 기반에서 발전한 소프트웨어로
고성능 NVMe SSD에서는 명확한 성능 저하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랜덤 성능에서 많은 성능 저하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는 스케줄링과 메모리 매니지먼트 최적화가 안 되어 있다는 증거로 분석되었습니다. NVMe SSD 스토리지 시스템 레이드를 완벽히 지원하는 최적화된 레이드 컨트롤러나 소프트웨어 레이드 솔루션이 필요하며 이는 미래에 계속해서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